자, 생명과학과 함께 시작하는 아침, 너의 하루가 시작이 된다. 알면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은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조선 정조 때에 문장가 저암 유한준이 당시 의관이자 최고의 그림 수집가였던 성농 김광국의 화첩 성농하원에서 써준 발문 중의 일부다. 그림을 알면은 정말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잘 보게 되고 볼 줄 알면 이전에 보던 것과 달리 결국 소장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가치는 알므로 드러나고 가치를 알면 반드시 소유하게 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진다. 감추인 보화를 찾았듯이 물건을 살 때 미국 사람은 성능을, 독일 사람은 내구성을, 프랑스 사람은 디자인을 우선으로 고려하지만 한국인은 눈치를 본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나는 타인의 불필요한 눈치를 보며 3인칭으로 살았던 날들이 많았다. 주어를 나로 바꾸니 주도권이 나에게 주어졌고 눈치 보며 살 일이 없어졌다. 내 마음의 주인인 내 자신이니 마음의 상처 자국을 달고 살 일도 없어졌다.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주어로 당당하게 사는 것이다. 생명을 소식시키는 억급의 비밀. 건강은 저축과 같다. 건강을 과신하며 나는 괜찮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미래의 건강을 대출해서 사용하는 사람이다. 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듯이 건강을 빌려다 쓰면 건강불량자가 된다. 신용불량자는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 건강불량자는 소생할 기회가 불확실하다. 나이 든 사람과 병약한 사람은 다르다. 나이 든 사람은 걸어다닐 수 있지만 병약한 사람은 젊다고 해도 누워 있어야 한다. 돈이 있어야 저축할 수 있듯이 건강도 건강할 때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건강에 명절이 되면은 아직도 몸에 좋다는 보양식품이 들어온다. 가족들마저도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 나는 강의를 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 이기적인 섭취라는 말을 하곤 한다. 맛있는 것은 두루 나눠 먹고 몸에 좋은 것은 조용히 혼자 먹는 것이다. 몸에 좋은 것은 그렇게 하는 이건 이기적이다 이 말이죠. 대나무밭에 5월의 봄비가 내리고 나면 그야말로 우후죽순으로 죽순이 쑥쑥 올라온다. 그런데 그 두께가 각양각색이다. 처음부터 두꺼운 죽수로 나온 죽순은 키를 쑥쑥 키우며 하늘 높이 올라가지만 얇은 축수로 나온 죽순은 얼마간 자라다가 성장을 멈추고 만다. 그리고 그 크기로 일생을 살아간다. 축수의 두께로 크기를 가늠하는데 영양을 듬뿍 받은 죽수는 축수의 크기부터 다르다. 이렇게 나는 이 생명의 영양을 통해서 이 질병의 처리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생명과학을 통해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비유를 사용했다고 한다. 뜨거운 난로 앞에 앉아있으면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1시간이 1분처럼 느껴진다. 영양의 결핍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기는 미생물과 종양세포를 공격하는 방어 기능을 상실하고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에 노출된다. 정상적인 세포는 산소와 포도당을 결합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도록 유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산소가 고갈되면 세포는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 돌연변이 세포로 변한다. 성인 기준으로 매일 300억 개의 세포를 교체한다. 이 중에서 1%가 교체 과정에서 손상을 입고 악성세포로 바뀐다. 면역세포인 T세포가 이를 파괴하도록 입력되어 있다. T세포가 이 악성세포를 파괴하지 못하면 암세포로 변한다. 이제 나의 인생은 지금부터다. 2015년 12월 29일 나는 골수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 의사 앞에 섰고 의사는 모니터에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말 대신에 주어와 목적어가 없는 난해한 문장으로 최선을 다해 보자고 말했다. 당신이 이제 죽습니다 라는 말로만 들릴 뿐이었다. 나는 5년은 더 살 수 있을까요? 라는 부질없는 질문을 한 뒤에 곧바로 하지 말았어야 했다. 후회했다. 의사의 얼굴에서 긍정과 부정이 함께 뒤섞여서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여러 단어들을 쉽게 직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을 살 수 있다는 단순한 답을 간절히 기대했던 나의 희망은
위태로운 단층처럼 한 겹 더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렇게 나는 순식간에 암 환자가 되었다. 나는 5년의 시간이 절실했고 결혼 17년 만에 태어난 딸은 아빠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5살이었고 아빠를 기억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다. 나의 가장 오래된 기억의 끝에도 나의 6살이 있다. 그 기억 속에 어미를 잃은 병아리들이 성장을 멈춘 채 아직도 살아있다. 6살, 7살 어릴 적 본가는 마당에서 측근공을 가지고 놀 정도로 널찍했다. 뒤뜰에는 또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같이 놀았던 어느 아침에 나는 저밥을 먹고 병아리들을 찾아갔지만 늘 있어야 할 곳에 어미닭도 병아리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께 병아리를 찾아달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뒤뜰에서 찾아보려고 무심하게 대꾸하시며 그래서 도무지 병아리를 그리고 나는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감격에 맞닥뜨렸다. 뒤뜰 구석진 찔레나무 등굴 사이에 어미닭이 가슴에 머리를 박은 채 앉아있고 거기서 병아리 소리가 들렸다. 나는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서 어미닭을 들어 올렸다. 어미닭은 이미 딱딱하게 꽂은 채 죽어 있었고 아래에 10마리 병아리가 죽은 어미닭 날개 아래에 묻혀 있다가 내가 어미닭을 들고 나오자 저리로 따라 나왔다. 고아가 된 병아리들은 어머니의 돌봄으로 잘 자랐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가녀린 병아리들의 모습이 트라우마처럼 기억되고 있다. 아하, 병아리 같은 새끼를 두고 나는 죽어도 죽을 수가 없었다. 이런 참 절박함 속에서 나의 인생은 지금부터다. 5년이 10년이 되었듯이 10년이 20년이 되고 20년을 지나서 100세의 욕심을 낸다. 내 몸에서 생명과학으로 과학과 지혜는 검증된 결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구겨진 정의가 멀리 날아가듯이 죽음의 그림자부터 멀리 달아나서 건강의 자리에서 씩씩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 살아야 할 이유보다도 죽을 수 없는 이유로부터 죽음에서 살아 돌아와 생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의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확장하며 10마리가 산삼을 찾아서 혼을 담듯이 나도 자료를 탐독하기 위해 정신을 모았다. 해가 뜨면 노트북을 열어서 생명의 벼랑 끝에 나를 다시 세우고 그때의 절박한 심정을 살려서 한 줄 한 줄 글을 쓰고 해가 떨어지면 노트북을 닫고 유번한테가 되어서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살아도 오르기를 반복했다. 이제 이 시간을 놓고 새로운 10년을 맞이해야 할 시간이다. 잠시 생각에 묻힌다. 시작은 끝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정착역은 끝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나는 10년을 살아온 10년 끝에 서 있는 동시에 새로운 10년의 첫걸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동안 주저하며 꺼내지 못한 감사의 고백으로 나의 새로운 10년을 시작한다. 인품은 같은 것도 다르게 보는 힘이 있다. 한 분의 인품이 탈고로 주저하던 나를 이끌었다. 항상 당신보다 부족한 나를 높이 두고 나의 작은 소갈머리를 담금질하듯이 뜨겁게 달구며 소심한 마음에 불씨를 지펴주는 분이다. 밖으로는 뜨거운 열정이 있지만 내면은 늘 진지하고 나는 그분을 만나러 갈 때 펭귄의 걸음으로 가지만은 돌아올 때는 창공을 날개쳐 올라가는 한 마리 독수리가 된다. 독수리가 된다. 이렇게 귀한 사람들도 만나고 참 학자로서 이 참고 문헌만 해도 대단하네요. 이 참고 문헌이 지금 막 빽빽하게 이렇게 많은 책을 이 책을 한 권 쓰기 위해서 오랜 시간 장고히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하나로도 빠뜨림 없이 그냥 대충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참고 문헌에서 이렇게 빽빽한 참고 문헌에서 다 보이네요. 내가 아는 이 참고 읽었던 그런 책들도 여기 많이 보이고 곤도마코토 그리고 김경철, 김무신, 윤정수부터 해서 너들코 데이비스 참 이렇게 많은 빠른 독서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책들을 통해서 여기서 뽑고 또 자기는 더 확신을 하고 거의 책들 건강에 대한 책을 거의 다 보셨구나 하는 것이 나도 많이 읽는 편이지만은 이렇게 스티븐 건드리 등 해서
이렇게 책을 또 읽으셨고, 에세하라, 유미, 뭐, 이렇게 등등 전홍전, 제이슨 펑에 대해서 정희원 또 이렇게, 또 내놓으라 하는 또 의학계에 이런 사람들부터 해서 이제 조환경은 뭐 아주 또 존 맥도거 맥스웰 얼마나 이 많은 책들에 최혜선 조정설 건강 메시지 호전 반응에 대한 이런 것부터 해서 다 이렇게 많은 책을 읽고 정리하고 했다면 뭐 어느 학자 어느 의사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게 자기 자신은 이 생명과학에 대해서 믿고 또 영어로 된 책들도 영어 실력자니까 민병철 의학의원의 원장이시니까 영어에 대해서는 통달해 있으니까 영어 책들도 많이 보셨으니까 이런 학적인 것을 갖고 이렇게 책을 쓰셨다 하는 것이 딱 이렇게 보여지네요.